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국경을 넘나드는 충돌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 복잡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며 전쟁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일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 전쟁의 배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단순히 현대의 갈등이 아닌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역사적, 정치적 복잡성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야망이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2. 역사적 배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수백 년에 걸친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독립을 쟁취하려는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호작용을 반복하며 갈등과 협력을 경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뿌리는 9세기경 키예프 루시에서 시작되며 이 지역은 동슬라브 쪽의 중심지로, 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기원이 갈라졌습니다. 17세기 중반 우크라이나는 독립적인 코사크 국가를 세우려 했으나 러시아 제국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1954년 보흐단 흐멜니츠키가 페레야슬라브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호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우크라이나는 잠시 독립을 선언했으나 러시아와의 전투 끝에 다시 합병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강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30년대의 홀로도모르 대기근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반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우크라이나는 독일 나치군의 침략을 받았고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나치와 협력하여 러시아와의 결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선언하며 그 후에도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자국에 합병함으로써 양국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3.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두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전체 경제 규모가 약 32% 축소되었으며 인플레이션율은 30%에 달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지역의 경제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차질과 우크라이나의 주요 농업 생산지 손실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켰고 특히 저소득 국가들이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도적 위기와 피난민 발생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국을 떠나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갔고 이로 인해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난민들의 적응 문제, 인프라 부족 등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요인은 이 분쟁의 본질과 진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가까워지며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서방의 확장으로 간주하며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였고 이는 나토와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의 서방 국가로서의 미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유럽의 정치적 틀에 포함시키려는 서방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충돌을 넘어서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비서방 국가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며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과 러시아, 나아가 세계 정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다가옵니다. 5. 지속되는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독립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양국의 목표가 상반되기 때문에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지며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물리적, 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싸움으로 보고 있으며 군사적 실패나 협상 없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선은 일정 부분 고착 상태에 있으며 양측 모두 물리적, 군사적 상징성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한 양국은 각기 다른 정치적 및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그로 인해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
뉴스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국경을 넘나드는 충돌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전쟁의 배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오랜 역사적 갈등과 지정학적 야망에서 비롯되었으며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전쟁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격화되었고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세계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 식량 공급망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저소득 국가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대립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을 단기적인 충돌로 한정짓지 않게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 우크라이나는 독립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지속적인 이유는 양국의 목표가 상반되기 때문이며 군사적,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전선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양측의 태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싸움으로 보고 있으며 군사적 실패나 협상 없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국제정치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그 피해는 계속해서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는 불확실성에 휘말릴 것입니다.